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동석입니다. 자, 오늘은 고수만만 특집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자, 오늘 그동안 고수 서바이벌 특집을 3일 동안 저희가 진행을 해봤는데요. 하이리치의 최고의 애널리스트들 6분과 함께 고수 서바이벌 특집을 여러분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거기서 굉장히 많은 정보들도 얻으셨을 것 같고요. 투자 전략 수립에 대한 많은 조언들도 얻으셨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그 가운데 또 추리구출인 4분의 절정 고수님들을 모시고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또 이야기를 나눠보는 특집을 마련했습니다. 자, 2009년 하반기 증시는 과연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 것인지 2009년 하반기 증시 대전망을 해보는 코너를 시작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여러분께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샵 5588번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 있고요. 자, 전화번호 1599-7770번으로 참여를 하시면은 언제든지 저희들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상품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참여하신 분 가운데 2분을 저희가 추첨을 해서 그동안에는 5일 무료 인권을 드렸는데 더 늘려서 7일 무료 이용권을 저희가 2분을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께는 그동안 드렸던 하루 무료 이용권이 아니라 3일 동안 하이리치를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이용권을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께 드릴 테니까요. 그냥 문자 하나 그냥 보내서 3일 이용하지 싶은 마음에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참여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좀 해야 되는데 이게 방송 중에 문자를 보낼 수가 없어서 저는 못해서 참 아쉽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저 대신 제 몫까지 모두 다 참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함께 하실 4분을 한 분 한 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분이 없으셨다면 아마 우리가 요즘 들어서 간편하게 이용하고 있는 HTS 시스템이 아마 없었을 것 같습니다. 자, 주식 투자가 이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신 바로 주인공이시죠. 대세파의 1인자인 조승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조승재님이 나와 계시고요. 자, 그리고 또 한 분은 바닥권에 있는 가치주를 쏙쏙 뽑아내서 아주 큰 수익을 내주시는 분이십니다. 반딧불이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리고 반딧불이님께서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고수 서바이벌의 첫 타자로 출연을 하십니다. 누구랑 한판 붙으시나요? 예, 황제개미 전문가와 함께 출연합니다. 네, 황제개미님과 함께 첫 결전을 벌이실 분이니까 여러분께서 더 눈여겨보시고요. 자, 이어서 시세주를 초기 선점하는 분이시죠. 리얼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자, 이제 매주 금요일 날은 이제 고수만만이 진행이 되는데요. 한 주간 매매가 끝난 만큼 좀 릴렉스한 그런 마음을 갖고 다양한 주제를 갖고 토론하는 이 시간을 좀 즐겨주시는 그런 마음으로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릴렉스를 강조하셨습니다. 서바이벌에서 릴렉스하다 떨어집니다. 예, 그렇죠. 자, yes. 대신 오늘 고수만만에서만큼은 이제 자유롭고 편안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나눠보자는 말씀이시고요. 자, 그리고 국내 많은 자료 분석을 토대로 성공 투자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죠. 솔로몬님 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많은 자료가 앞에 저를 수식어에 붙어 있었는데 많은 자료가 투자에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닙니다. 많은 자료를 단순화시키는 부분들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말씀을 또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4분을 모시고 고수만만 특집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뤄볼 주제는요, 바로 1억도 아니고 10억도 아니고 과연 한 100억대의 주식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떤 그 방법으로 투자를 해야지 이렇게 큰 주식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아마 모두가 꿈꾸는 그런 것이겠죠. 하지만 또 이게 고수님들 말씀을 들어보면요, 이런 고수님들이 어떤 그 도움을 받아서 가르침을 받아서 또 자기 자신의 어떤 실력을 갈고 닦아서 그 정도의 주식 투자를 통해서 그 정도의 재산을 일군 분들이 상당히 또 적지 않다라고들 하시더라고요. 그 말은 바로 뒤집어서 말하면은 저희 방송을 지켜보신 여러분 가운데서 그 누구라도 아주 적절한 실력과 적절한 투자를 하신다면 그 정도의 성공은 일굴 수 있다는 말과 다름 아닌 것 같습니다. 자, 100억 주식 부자 만드는 하반기 증시 전망으로 오늘 1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토론을 들으시면서 공감되는 전문가에게 여러분께서는 언제든지 투표를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4분이니까 잘 들으십시오. 1번은 조승재님, 2번은 리얼님, 3번은 반딧불이님, 4번은 솔로몬님, 이렇게 투표를 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번호를 자주 불러드릴 테니까요. 편안한 마음으로 샵 5588번으로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 자, 그 가운데 참여하신 분 가운데 2분께는 7일 무료 이용권, 그리고 참여하신 모든 분께는 저희가 3일 무료 이용권을 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고수만만 특집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자 100억 주식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앞으로 하반기 증시 또 어떤 지표를 가장 관심 있게 봐야 될지 또 그에 따른 전망은 어떻게 되는지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하지만 목적은 딱 하나, 100억 정도의 큰 성공을 이루기 위한 주식 투자에 포커스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승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대세 어떻게 움직일 것으로 보시는지 그 고견을 청해 듣죠. 네, 제가 그동안 가르쳐 왔던 제자들이나 그다음에 우리 회사의 그 직원들 중에서 100억 이상 슈퍼개미로 올라가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네. 그분들하고는 식사도 좀 자주 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분들의 어떤 정보라든가 동향이나 이런 것도 좀 전달해 드리고요. 앞으로 또 애널리스트들이나 펀드 매니저들 이런 회의 통해서 나온 그러한 정보나 좋은 내용도 많이 전달해 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먼저 원래 그 하반기 대세에 관련돼서 뭐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은 가볍게 숨고르기 조정을 조금 거친 후에 1800을까지 돌파하는 그런 강세장이 이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무엇보다도 가장 지금 우리나라 증시의 지표는 결국은 외국인이 계속 주식을 매수를 해줄 수 있겠냐는 것이 관건이죠. 그래서 외국인 매수 지속 여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는데 지금 그 상대편에 서 있는 펀드 쪽, 특히 투신 쪽의 펀드는 계속 환매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죠. 과거도 보면은 이 펀드 환매가 지속되고 있는 동안에 이게 주가가 상투를 찍은 경우가 없습니다. 펀드라는 것은 결국은 개인들이죠. 개인들이 펀드에 가입하는 거기 때문에 펀드를 환매하고 있다는 것은 개인들의 심리가 다소 불안하다는 것이고, 이 개인들이 펀드를 환매한다는 것은 결국은 개인들이 주식을 가장 그러면 상투에서 잘 팔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는가 하는 거죠. 개인들이 보면은 언제나 펀드가 과열이 돼서 들어올 때가 언제나 주가가 상투권이었고, 펀드에서 돈이 빠져나갈 때는 아직 주가는 허리 이하에 있다. 이런 과거의 경험으로 봤을 때 아직 주가의 상승 여력은 많이 더 남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증시 전반에 과열 느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전 업종이 동반해서 급등하지를 않고 굉장히 선별적으로 순환해서 상승하기 때문에 지수의 어떤 상승 여력은 앞으로도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경험칙적으로 볼 때 개인들이 아직 팔고 있는 추세인 거 보니까 상투는 아직 멀었다. 아직도 더 상승할 여지가 있다. 자, 이런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자, 반딧불이님께서는 어떤 의견을? 예, 저도 조승재 님과 좀 비슷한 이제 그런 관점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종합지수는 지금 상승하고 있는 그 흐름들을 보게 되면 기업 실적이라든지 또 아니면 뭐 수급이라든지 또 경기 이런 세 가지 조건을 갖춰준 이런 그 상승이라고 보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한 1850에서 한 1900 정도까지도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장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국내 내부적으로 지금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지금 올해 들어와서 벌써 한 21조 원 가까운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외국인들의 이 매수만 가지고 우리 증시가 상승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은 제가 보는 관점은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프로그램 매수 여력이 지금 한 5조 원 가깝게 지금 그 앞으로 여력이 남아있는 이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추가적으로는 최근에 MMF 자금이 100조 원이 깨져가지고 지금 한 97조 원 정도까지 떨어져 있는 모습인데, 최근에 CD금리 상승이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CD금리 상승이 계속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 보면 결국은 채권 투자 메리트가 계속적으로 감소하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질 걸로 보고 있고, MMF 자금은 조금 더 추가적으로 그 이탈하는 속도가 좀 더 가속화되지 않겠는가, 올 하반기에는. 이런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외국인의 매수 여력을 받쳐줄 수 있는 어떤 기관의 수급도 점차적으로 좀 개선되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면 수급 여건도 괜찮아질 걸로 보고 있고, 어차피 3분기 기업 실적에 대한 전망도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는 무리 없이 1850에서 1900 정도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두 분 모두 시장을 상당히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계시는데, 우리 리얼님은 어떤 또 시각을 갖고 있을까요? 저는 좀 더 갈 것 같지만은 뭐 한참 더 가야 된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살짝 간다. 그렇죠. 살짝 더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외국인들의 어떤 매매 동향. 일단 이들이 올해 들어서 어떤 매수 주체로서 지수를 상승시킨 역할이 큰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들의 어떤 매매 동향을 좀 먼저 살펴보면은 네. 2005년부터 2008년 말까지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 70조 원 정도를 국내 시장에서 순매도를 했었어요. 네. 그리고 올해 들어서는 현재까지 한 20조 원대를 20조 원 정도를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2005년부터 수년간 매도했던 금액의 25% 이상을 몇 개월 만에 매수를 했다라는 거죠. 이 부분은 이제 한국의 어떤 전반적인 상황을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그러한 측면으로도 우리가 볼 수도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좀 가파른 매수세를 단기간 내에 보였기 때문에 이들의 매수 한계가 어디에 있을까라는 부분도 좀 이제는 생각을 좀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저께 이제 피치사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했죠. 네. 그때 보통은 이제 그게 호재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저는 좀 다른 측면도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을 했었는데요. 과거에 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제 많이 매도를 해놓고 나서 뒤늦게 뭐 국가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거나 네. 주요 기업들의 어떤 목표 주가나 뭐 신용등급을 하향하는 이런 행태를 보였고요. 또 많이 매수해놓고 반대로 상향하는 그러한 행태를 보였었는데 과거 수차례 이런 상황들을 놓고 보면은 지나고 보면요. 그 상황이 항상 어떤 변곡이 좀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피치사의 이번 신용등급 상향 조정 이걸 놓고요. 그리고 좀 환율 부분도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환율이 이제 오늘 보면은 이제 4.5원 하락을 해가지고 1241.5원으로 이제 마감이 됐는데, 환율은 궁극적으로 원달러 환율 기준으로 볼 때 1100원대까지도 빠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과연 매수할까? 저는 반대로 환차익을 노리는 매도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다시 달러로 바꿔서 본국으로 뭐 상환한다거나 이런 얘기들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이 원달러 환율이 한 1100원대까지 떨어지는 상황이 온다면은 그런 상황도 올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를 놓고 보면은 전체적으로 지수가 이제 계속 상승한다라고 보기보다는 한 1750포인트 전후 이 정도까지 상승하고 나면 전반적으로 한 차례 조정이 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솔로몬님께서는요. 네. 저희 앞서 세 분의 경우에는 이제 좀 비교적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그런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지수에 대한 기대치, 그러니까 오를 것인지 말 것인지조차도 기대치를 아예 갖고 있지 않다. 예. 그러니까 사실 뭐 지수가 어디까지 움직이겠느냐라는 전망을 해달라고 하신다면은 전망 자체를 거부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지수 전망보다는 오히려 현재 시장이 갖고 있는 변동성이 확대되는 국면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들의 경우에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 작은 것을 얻기 위해서 잘못 진입하면 오히려 소탐대실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시장 기대치를 크게 낮게 가져가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잠깐 제가 준비한 차트를 먼저 좀 보실까요? 네, 차트가 나오나요? 네. 네, 나왔군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차트는 미국의 이제 흔히 우리가 말하는 빅스 지표입니다. 변동성 지표라고 하는 건데 그동안 이제 주식 시장이 그동안 비교적 탄탄한 상승세를 보여주는 동안에는 이 빅스 지표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하향세를 보여왔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가파르게 바닥권에서 머리를 치켜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죠. 네. 예,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향후 시장이 변동성이 커진다라는 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향후 조금 더 변동성이 커지는 흐름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종목들 아직까지 견조하게 움직이고 있고 또 뭐 지금 외국인들이 조금 흔들리고 있긴 합니다만은 거기에 대한 어떤 기대치를 지나치게 갖는 것은 위험하다. 지금은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국면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그 네 분의 의견을 각자 한 분 한 분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각자의 의견을 이제 청해서 들어봤으니까 그 가운데 이제 나는 이건 좀 아니다 싶은 그런 생각을 품게 되는 그런 대목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조순재님께서 혹시 그런 부분들이 대목이 있었습니까? 네. 지금 아직까지는 뭐냐면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그 외국인들 매수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외국인의 매도로 전환된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저한테 질문하신 네네. 건가요? 네. 지금 외국인들의 자금
잉여 유동성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OECD 국가들 전체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잉여 유동성이 축소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그 매매 자금이 그렇게 원활하지 않을 거라는 부분들 좀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조금 전에 환율 부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될 부분들이 최근에 금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금 가격으로 매기가 이전된다는 얘기는 안전자산 선호 쪽으로 지금 진행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 리얼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율이 좀 더 떨어질 거다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저는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환율이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불안한 기조가 이어지고 환율이 더 상승하게 된다라고 하면 외국인들 매수세는 지금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이어지지 않을 거다. 당분간은 외국인들 매수세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조승님께서 제님께서는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또 반박하실 만한 부분이 네. 다른 분께서 중간에 말씀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물론 이제 숨고르기 조정 수준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숨고르기 조정은 지금 지수도 많이 올라왔었고요. 또 중요한 그 IT나 자동차의 대형주 같은 경우에도 거의 21개국도 수준이 120 수준까지 좀 과열권까지 왔기 때문에 숨고르기 조정은 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지만요. 그러나 지금 시장의 흐름을 보면은 이 금융주와 또 IT, 그다음에 자동차 이와 같은 것들이 시속 게임을 하면서 지수를 맞추어 가면서 지수의 지지력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3분기, 4분기 실적들 아마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 보이고요. 또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주식을 조금 사주면서 최근에 소강 상태를 보였긴 하지만은 외국인이 좀 보였지만은 결국은 계속적으로 지금 개인들이라든가 펀드 환매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경험치를 보면은 이 개인들이 펀드를 많이 환매하고 이런 때에서 주가가 깊은 조정 국면에 들어가는 경우는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숨고르기 조정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이와 같은 외국인 매수가 지속이 되고 그다음에 개인들이 환매한다고 하면은 그 개인들은 결국 환매한 후에 그 자금을 가지고 다시 주식을 사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 관점은 지수의 하반기 조정은 크게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숨고르기 조정은 당연히 필요한 것이다. 주가라는 것은 원래 많이 오르게 되면은 평균적으로 한 21선까지 조정은 필요한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많은 또 투자자분들께서 우려하시는 게 중국 증시가 별로 이게 좀 재미가 좀 없는 듯해 보이니까 그 염려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던데. 중국 증시도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다시 상승을 해 나가면서 네. 장기 하락 저항선을 돌파를 해주고 있습니다. 2630포인트 부근에 올 6월 1일 날 상승 갭이 발생한 자리인데 그 자리가 2630포인트 부근인데 강한 지지가 돼서 어제 4.7%대 급등세를 보였고 오늘 추가적인 상승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중국 증시의 어떤 그 문제들이 우리 증시에 최근에는 크게 영향을 받을 것 같지는 않고요. 사실 지금 여러 가지 증시 외적인 여러 가지 얘기들도 많이 했었습니다만은 사실 증시 본질적인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이 더 중요하지 않겠나. 지금 변동성 지표도 말씀하셨고 또 환율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네. 증시 본질적인 부분, 즉 경기 문제를 좀 얘기를 해볼 수가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 최근에 미국 FRB 쪽에서 경기 침체는 끝났다. 이런 선언도 최근에 나왔었고, 그다음에 어제는 유럽의 ECB 총재인 트리셰 총재가 유럽도 경기 침체를 정언한다는 그런 선언도 나왔었죠. 그리고 OECD 측에서 최근에 이 경제 전망 중간 평가 보고서를 냈는데 미국과 유로존의 경제가 예상보다 빨리 회복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나가고 또 특히 그런 거 아울러서 올 3분기에는 미국과 유럽이 전체적으로 플러스 성장을 해나갈 것이라는 이런 발표가 분명히 나왔습니다. 특히 네. 독일 같은 경우는 한 4.2%의 성장을 해나갈 거로 전망을 하고 있고 프랑스도 1.6%의 성장을 해나갈 거로 전망을 하고 있고 이런 등등의 어떤 그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것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는 것에 더 주안점을 줘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발표됐던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 차트를 한번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ISM 제조업 지수가 예상을 상회하는 급등세를 보였죠. 52를 상회하는 경기 확장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 우리다가 반드시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증시 어떤 외적인 부분들, 어떤 부정적인 요인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경기를 이끌고 있는 현재 상황을 분명히 직시해 볼 때는 하반기 증시의 어떤 동향이라든지 혹은 부정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지나친 우려 같은 것은 현 상황에서는 필요치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반딧불이님의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요즘 들어서 이제 외국인들이 아무래도 그 우리 주식시장에서 매수세로서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큰데요. 외인들의 동향에 대해서는 또 우리 리얼님께서 어떤 그 시각을 갖고 파악을 하고 계신지 그 시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외국인 매매 동향은 아까 이미 설명을 이제 좀 드렸었는데요. 네.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로 이제 올해 들어서 20조 원 정도를 매수를 한 것을 보면은 주로 대다수가 좀 특정 대형주 중심으로 좀 매수를 많이 했습니다. 뭐 삼성전자나 현대차 뭐 대표적인 종목들이 될 텐데요. 근데 외국인 투자자들은 어제 이제 1,000억 원대를 매도를 했고요. 오늘도 네. 소폭 매도로 이제 마감이 된 모습인데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일단 최소한 9월에는 좀 강하게 매수하던 그러한 기세를 좀 주춤할 가능성은 분명히 높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로 매수했던 종목들, 즉 삼성전자나 현대차의 월봉 추세 차트를 놓고 보면요. 9월 달에는 강한 양봉이 나간다고 볼 수 없는 분명한, 저는 개인적으로 말이죠. 개인적으로 분명히 강한 양봉이나 어떤 양봉의 모습을 만들기 어렵다라고 봅니다. 일단 5월선과의 어떤 이격, 월간 차트가 좀 준비가 됐으면 좀 띄워주셨으면 좋겠는데, 삼성전자나 현대차의 어떤 월봉 차트를 보면은 5월선과의 어떤 이격이 좀 많이 벌어져 있거든요. 이 상태에서 지금 외국인들이 이들 종목들을 좀 순매도로 좀 전환하는 그런 모습을, 물론 며칠 안 됐지만은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나 외국인들의 이제 9월 초반 들어서의 어떤 매매 동향을 볼 때 일단 현대차나 삼성전자는 9월에는 최소한 쉬어갈 게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들 외에 다른 종목들을 매수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모습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측면을 놓고 본다면은 일단 외국인들은 9월 달에는 매수를 좀 주춤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여기서 기관이나 기관 투자가가 매수 주체로 다시 외국인에 이어서 나서지 않는 한은 일단 하반기 남은 기간의 어떤 궁극적인 시장의 방향성은 이번 9월에는 판가름 날 것 같지 않고요. 9월 이후에 나올 것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추석 이후에 나올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9월 달에는 아무래도 외국인들 매매 동향이 크게 중요할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전반적으로 좀 지수가 좀 박스로 정체된 가운데 좀 어떤 시세 게임, 이런 어떤 머니 게임 정도의 어떤 매매가 나오지 않을까. 이건 오히려 어찌 보면 개인들에게는 찬스입니다. 예. 개인들은 대형주 올라도 매매를 못 하거든요. 그러나 종목별로 순환 상승을 한다거나 어떤 그 머니 게임을 펼칠 때는 개인 투자자들이 오히려 수익 내기가 더 쉬운 구간이 나와요. 그게 저는 오히려 이번 9월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제 노트북으로 지금 그 삼성전자 월봉 차트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예. 지금 아직까지도 이게 상승할 수 있는 에너지가 뭐 충분하다고 느껴지는 그런 차트이다라는 그런 보통 생각이 드네요. 5월선이라는 것은 추세적인 이평선이기 때문에요. 네. 단순히 우리가 일간 차트의 5일선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5월선과의 어떤 이격이 있다라는 것은 이 이격도를 안고 그대로 올라가기는 좀 부담스럽다고 봐야 됩니다. 예. 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해서 이제 외국인들의 어떤 동향과 그리고 이제 뭐 그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차 같이 지금까지 그 주도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시장을 끌고 가던 그런 종목들의 움직임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수급 상황도 한번 점검을 해봐야겠죠. 자, 솔로몬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세 분이 다 저의 적인 줄 알았더니 리얼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가운데서는 저는 중립입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외국인들의 매매 부분들은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은 기관들이 그 공백을 메워줘야 하는데요. 과연 기관들이 공백을 메워줄 수 있겠느냐? 기관들이 그동안 그렇게 많이 팔았는데 이제 좀 살 때가 되지 않았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준비된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차트는 주식형 펀드의 주식 비중과 현금 비중의 모습들을 보시고 계십니다. 그동안 그렇게 많이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식 비중은 상당히 높은 수준에 와 있고 또 현금 비중은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살 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들이 공백을 메워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좀 시기적으로 이르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앞서 조승재 전문가님께서 네. 환매하는 동안에는 꼭지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또 그 부분에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아직은 그런 것을 기대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조금 더
지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또 뭐 한편에서는 뭐 프로그램 차익거래 매수세가 들어오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지만 프로그램 차익거래 매수세의 움직임하고 지수의 움직임은 전혀 상관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러한 그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국인과 기관 모두 공백 상태를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이러한 흐름을 이용하는 세력들이 있죠. 바로 선물 세력들입니다. 오늘도 뭐 외국인들 선물 움직임으로 하루 종일 장을 엎었다 되돌렸다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요. 당분간은 이러한 변동성이 커지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제 코스피 지수에 대한 이야기를 조승재님께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현재 그 코스피 지수가 이제 뭐 1600선에서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제 안착하는 것 같기도 하고, 물론 시장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시기 때문에 지금의 코스피 지수 이 수준은 아직까지도 한참 더 갈 여지가 남아있는 허리춤 위다, 이렇게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우리 국내 증시의 평균 퍼 수준이요. 한 11.5배 이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뭐 글로벌 시장의 퍼 한 14.5배보다는 한 80% 수준 정도밖에 안 되죠. 그래서 저평가 수준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외국인이 지금까지 계속 주식을 사왔는데 외국인이 사고 기관과 개인이 팔아나온 이런 상태에서 주가 상투가 올 수 있겠는가? 과거 역사적으로 보면 언제나 주가의 상투를 만든 것은 기관과 개인이었습니다. 기관과 개인이 막바지에 열광하면서 결국은 과열된 상태에서 상투를 언제나 만들어줬고요. 외국인이 그런 상태에서 결국은 팔고 나간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금까지는 외국인이 계속 사온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상투가 될 수가 없겠다. 또 앞으로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있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원래 그 세계 경제 성장, 전부 다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전부 다 한 3% 이상의 경제 성장이 나올 거다. 이렇게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의 경제 성장도 원래 7%에서 8% 사이인데 내년에는 10% 정도가 회복이 되면서 결국 그동안에 자금을 많이 털어넣은 이 유동성에 대한 효과들이 결국 나올 수밖에 없겠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나오게 되면서 지수 상승을 밀어올릴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기가 이제 바닥을 찍었냐 안 찍었냐의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태죠. 이 세계적인 전문가들도 전부 다 이제 해외 증시 또 국내 증시 할 것 없이 한 8월 정도가 이제 경기가 바닥이 아니냐, 또 증시가 바닥에 경기가 바닥 얘기가 이제 6월 또는 8월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따라서 이제 경기가 이제 막 바닥에서 올라오는 그 바닥이냐 아니냐에 대한 국면이 논의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 여력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실적에 관련되는 부분도 지금 우려하는 부분이 많죠. 3분기, 4분기는 실적이 안 좋을 거다. 이렇게 많이 우려를 하고 또 환율 효과 때문에 이게 실적이 안 좋다. 이런 부분, 실적이 좋았는데 환율 효과 사라지면 실적이 안 좋을 거다. 네. 이런 관점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실상 3분기, 4분기 실적이 드러나면 굉장히 좋은 것으로 변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그 네 분의 지금 장세에 대한 분석과 예측까지 청해서 들어봤습니다. 여러분께서 저희 프로그램 시청하시면서요, 자, 이분들께 투표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번호를 알려드리면요, 조승재님 1번, 리얼님 2번, 그리고 반딧불이님 3번, 솔로몬님 4번, 이렇게 순서대로 쭉 1, 2, 3, 4번으로 돼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샵 5588 내지는 1599-7770으로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는 3일간 하이리치 무료 이용권을 저희가 모든 분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중 두 분께는 7일 동안 이용하실 수 있는 것도 드리겠고요. 잠시 전한 말씀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깊이 그리고 재미를 동시에 추구하는 토크쇼 같은 인터뷰. 홍현종의 위드. 저널리스트의 날카로운 시각 그리고 위트로 홍현종 해설위원이 이 시대의 아이콘들을 찾아갑니다. 매주 수요일 오전 9시 반. 유쾌한 지적 담론의 장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기존 인터뷰와 차별화된 고품격 토크 프로그램 홍현종의 위디. 시청자 여러분 함께 지켜봐 주시죠. 서울경제TV에서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도쿄의 기업 합병, 태국의 쿠데타,
상하이의 증시 하락, 아시아에서 벌어지는 상황이라면 그 어디에든 블룸버그가 있습니다. 뭄바이에서 멜버른, 도쿄에서 타이페이, 서울에서 시드니까지. 블룸버그 TV는 사건이 일어나는 바로 그곳, 바로 그 시간에 뉴스를 전합니다. 500명 이상의 저널리스트, 30개의 아시아 태평양 지국에 12곳 이상의 라이브 카메라 로케이션까지. 아시아 태평양 지역 뉴스는 역시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 TV입니다. 네, 일부에서는 여러분께서 저희 네 분에 참여하신 전문가분들께서 현재 시장 상황을 어떻게 예측하고 계신지 그 부분에 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이제 기다리시는 것이, 그러면 이제 100억 부자 되려면 도대체 어떤 종목, 어떤 업종을 골라 잡아야 되는 거야. 이게 정말 궁금하실 텐데, 자, 집중적으로 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갖고 봐야 될지 먼저, 제 가슴이 떨립니다. 조승재님, 어떤 종목을 올라탈까요? 네. 먼저 꽤 올랐습니다만은 이번 순고르기 좀 끝나고 나면은요. 네. 하반기 유망업종으로 역시 자동차를 계속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동차. 예.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자동차의 지금 업종의 변화는 2004년도에서 이제 조선이 일본에 이어서 세계 2위로 있다가 일본을 누르고 세계 1위로 점유율이 올랐었죠. 예. 그러면서 주가들이 엄청나게 올랐는데요. 우리나라의 현재 자동차 업종이 새롭게 도약하면서 네. 세계 인류의 어떤 자동차 시장 점유율, 또 세계 인류의 어떤 자동차 기업이 탄생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완전히 이제 완성됐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소위 자동차 혁명에 따른 이 관련주들의 시세가 크게 기대가 되는데요. 뭐 예를 들면은 2차 전지 관련주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사실상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죠. 그다음에 자동차에도 가장 중요한 거, 우리 정몽구 회장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자동차에 있어서는 이 강판 소재가 소재를 잡아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량화에 관련되는 강판 소재를 완전히 일관 제조소를 다 만들어냈죠.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한 전장품 이런 쪽도 지금 다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하반기에 굉장한 유망업종으로서 자동차 주식 또 관련주들을 계속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덧붙여서 얘기한다면은 피터 린치가 지금은 바이오 혁명이 일어나면서 네. 바이오 관련주들이 실적과 더불어서 혁명이 일어날 수 있는 포인트에 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가 그동안 바이오 주식을 전혀 안 사다가 이제 드디어 바이오 주식을 사기 시작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이오 관련 중에서 핵심주에 대한 연구도 게을러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바이오주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좀 집중을 해야 되고, 그리고 뭐니 해도 아무래도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가장 큰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판디뿌리님께서는 어떤 예, 정보? 저도 자동차 쪽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네. IT 쪽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IT. 아무래도 현재 지수를 견인하고 있는 쪽은 이제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가 이제 80만 원을 찍고 최근에 좀 단기적 조정을 받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논란이 다시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과연 더 갈 것이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국내 이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 나오고 있는 리포트들을 최근에 다시 읽어보게 되면 3분기에는 3조 5천억에서 한 3조 7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내지 않겠느냐 이런 지금 전망들이 나와주고 있을 정도고요. 그다음에 네. 내년에는 삼성전자가 2004년도에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었던 이제 12조 원대의 영업이익을 다시 낼 수 있지 않겠는가, 그 이상까지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네. 즉 2010년도에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오고 그다음에 2011년에도 추가적인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들이 좀 슬슬 나와주고 있고, 뭐 영업이익률도 14% 이상 나올 거로 이렇게 지금 전망이 나와주고 있는 걸로 봤을 때 삼성전자의 상승은 추가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그 데이터 수치 가지고 삼성전자가 어떻게 100만 원 가느냐 뭐 이런 어떤 그 분석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삼성전자는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치킨 게임의 승자로서의 어떤 그 세계 시장 지배력을 내년과 후년으로 넘어가면서부터는 더욱더 강화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고, 내년에 사상 최대 그 실적 이후에 2011년, 12년 연속된 성장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우선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삼성전자와 아울러서 그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삼성전자 협력 업체들, 반도체나 LCD 이런 중소형 그 업체들까지 함께 아울러서 같이 좀 관심을 두면서 이번 파동의 수익률을 좀 극대화시키는 이런 전략을 구사해 나가신다면 좋은 결실을 맺을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조승재님께서는 LED 바이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동차 업종을 추천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반딧불이님께서도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그보다도 IT 쪽에서 특히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 좀 집중할 것을 주문을 해주셨습니다. 자, 리얼님께서는 어떤 업종을? 예, 제가 어제 이 시간에 이제 출연을 해서 이제 3가지 관심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전기 자동차 쪽, 네. 그리고 이제 보험 업종, 그리고 좀 땅이 많은 자산 가치 예. 주 이렇게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아까 조승재 님이 이제 말씀하신 것과 맞물려서 본다면 이제 전기 자동차 쪽 이쪽이 단기적으로뿐만 아니라 앞으로 수년간의 또는 뭐 멀리 내다볼 때 이 3개 중에서는 가장 유망하다라고 저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기 자동차 부분은 이제 앞으로 2020년이 되면 어차피 전기 자동차가 전체 자동차 비중의 어떤 20%까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또 한국에서 어떤 제조업 분야를 놓고 볼 때 이제 반도체나 이런 쪽을 좀 뛰어넘는 그런 쪽에 좀 버금가는 어떤 차세대 주력으로 좀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분 말씀드렸죠. 따라서 이런 전기자동차 업종의 어떤 그 미래 고성장성 이 부분을 감안한다면 저는 이 중에 핵심으로 일단 자리 잡을 수 있는 2차 전지 이쪽을 주목을 계속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솔로몬님께서는 어떤 또 업종과 종목을? 네, 뭐 일부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네. 지금은 변동성이 큰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본다면은 어떤 뭐 다른 분들도 뭐 일시적인 조정은 필요하다라는 데 뭐 크게 이견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기간 동안에 100억 주식 부자 만드는 게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벌었던 수익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선적으로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수익을 내기 위한 국면이 아니라 그동안 벌어놓은 것을 잘 지키시는 국면이다, 지키셔야 한다 하는 그런 것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그 조정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나면은 어떤 종목들이 또 유망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다행스러운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조승재 고모님하고 내용이 비슷합니다. 예, 이제 전체적인 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좀 서로 다른 의견이 있긴 했었습니다만은 제가 가장 주목하는 부분들은 역시 자동차입니다. 근데 저는 완성차 쪽에 대해서 포인트를 맞추는 게 아니라 저는 부품주에 오히려 포인트를 맞추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경기의 어떤 회복 사이클을 보게 되면은 이제 초기에 가장 먼저 뜨는 산업이 소재 산업이지 않습니까? 예. 어떤 물건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재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소재들을 만드는 회사, 그러니까 뭐 화학회사라든지 철강이라든지 이런 산업들이 먼저 떠야 되는 거고, 그게 큰 사이클로 본다면은 지난 2007년도에 그런 그 소재 산업들이 굉장히 강한 시세를 주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삼성전자나 현대차가 움직이지는 않았었죠. 예, 이렇게 이제 소재가 완성이 되고 나면, 소재 산업이 화랑을 보이고 나면은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바로 내구 소비재 쪽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재 산업이 화랑을 보였었고, 이번에 내구 소비재가 보다 다른 산업에 비해서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 바로 IT, 자동차죠. 그렇다면은 이러한 그 IT와 자동차가 계속 가느냐? 그건 아니죠. 이런 내구 소비재가 이제 큰 장치 산업의 내구 소비재가 이제 진행이 되면서 점차 조립 가공업체들로도 매기가 넘어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체감적으로 굉장히 소비자들의 그 느낄 수 있는 소비도 늘어나고 네. 서비스도 좋아지고 하는 그런 게 하나의 큰 사이클이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면 이제 향후에 자동차 부품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자동차 부품주는 자동차 업체들이 세계화되면서 각국으로 생산 기지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함께 따라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내수 시장만 머물러 있었을 때는 자동차 업체와 자동차 부품 업체가 네. 하청 관계였지만은 이제는 동반자 관계, 협력 관계로 성장해서 위상이 달라져서 크게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자동차 부품 업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그 네 분께서 각자 관심을 갖고 있는 그 종목과 업종에 관한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지금 투표에 참여하신 분들의 그 투표 성과를 보니까 네 분이 골고루 많은 투표를 얻긴 얻으셨는데, 그 가운데서도 이제 조승재님께서 1번 조승재님께서 아주 압도적인 그런 투표를 많이 받으셨습니다. 현재 1등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한 말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지금 시장에 대응하면 좋을지 실전에 바로 응용할 수 있는 그런 조언을 하나 해주십시오. 어떤 질문인지 제가 질문 내용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바로 그냥 다음 주부터 써먹을 수 있는 말씀 아무거나 좀 해주시겠습니까? 종목도 좋고 뭐도 좋고. 네, 지금 현재는 숨고르기 조정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숨고르기 조정이 있는 가운데에서 시장의 그동안의 주도주들을 20일 평균선 정도의 조정이면은 충분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20일선 정도 전후에 조정을 받는 것들, 이런 받는 시점이 오면은 적극적인 매수 공략을 하신다면은 큰 무리 없이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장에 대해서 너무 불안한 심리를 가지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조정이 조금 급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아마 심리들이 상당히 불안하실 겁니다. 그래서 좀 좋은 주식이 크게 빠지면 이제 큰일 났다고 생각하고 많이 빠진 상태에서 손절매하는 경우가 많이 있겠는데요. 밑에 하락한 수준에서 손절매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물량을 조금 줄이더라도 반등을 이용해서 물량을 조금 줄이고 주가가 좀 밀렸을 때는 오히려 저가 매수하는 전략으로 가는 것이 지금 장에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주가가 밀릴 때는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을 해라. 그렇게 조언을 해줬습니다. 자, 많은 분들께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자, 그리고 반딧불님 연락처 좀 가르쳐달라고 4527 가르쳐주면 안 되겠죠? 예. 자, 하이리치 그 사이트로 들어가시면은 반딧불이님과 언제든지 이렇게 직접 대면하시면서 이렇게 조언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저희가 드리는 3일 무료 이용권을 가지고 먼저 반딧불이님과 집중적으로다가 한번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종목 추천에 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그 전문가분들께서 특히 오늘 리얼님과 솔로몬님께서 각 한 종목을 아주 핵심의 종목들을 갖고 오셨는데 그 종목에 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리얼님께서는 과연 어떤 종목을 들고 오셨을까요? 굉장히 궁금합니다. 예, 저는 어제 관심 종목을 많이 말씀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종목을 뭐 새롭게 준비하지는 않았습니다. 뭐 종목을 뭐 계속 새롭게 나열하는 것 자체가 또 더 혼란스러울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어제 이제 2차 전지 쪽에서는 LG화학이나 삼성 SDI가 이미 시세가 노출됐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세가 노출되지 않은 종목 중에서 넥스콘테크 어제 말씀드렸고요. 오늘 한 6% 가까운 상승을 보였죠. 그리고 보험주 쪽에서 LIG 손해보험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자산가치주 중에서는 한국전력이나 한국가스공사 이쪽을 말씀드렸는데 이들 종목들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9월 한 달간 9월에는 뭐 시장이 뭐 조정 눌림을 보인다, 뭐 올라간다 이런 논리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박스권에서 등락을 보이면서 어떤 시세 게임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은 이 중에서 넥스콘테크 이런 종목이 9월 한 달간을 놓고 보면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넥스콘테크를 일단 오늘 좀 더 압축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넥스콘테크에 대해서 압축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어제 추천에 이어서 계속해서 추천을 해주신 거니까 여러분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솔로몬님의 추천 종목은 무엇일까요? 네, 저는 뭐 역시 자동차 부품주 관심 있는 종목 들고 자동차 왔습니다. 부품주. 예, 예. 대진공업입니다. 오늘 장중 거의 상한가 바로 밑에까지 올라왔는데 최근 며칠 동안 비교적 좀 가파른 상승세가 나와서 좀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대진공업은 최근 몇 년 동안 그 PER이 약 5배 정도밖에 안 되는 상당히 저평가 종목입니다. 네. 근데 이제 상반기의 실적이 상당히 좀 부진했었죠. 상반기 자동차 부품업체들의 대부분의 실적들이 좀 부진했는데 그것은 완성차 업체의 위기 때문에 나타났던 현상들이고요. 이 부분들은 이제 하반기 이후에는 다소 안정적인 흐름들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현재 가격 자체가 밸류에이션 상으로 전혀 부담이 없는 그런 가격대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무엇보다 가장 주목해 봐야 될 부분들은 탄소 나노 소재를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기존에는 이제 자동차 변속기라든지 엔진 관련 쪽에 생산을 했었는데 이 탄소 나노 소재를 가지고 PDP라든지 뭐 LED, 특히 LED 조명 쪽 이 부분에 그 방열 코팅용 그 소재를 만들어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진출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갖고 있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전체적인 그 관심하고도 또 상당히 맞아떨어지거든요. LED 쪽하고, 그러니까 IT 주 쪽하고 자동차 쪽 모든 양쪽의 어떤 좋은 부분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진공업 향후 그 흐름들에 대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월요일 날 또 상당히 많은 그 흔들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흔들림보다는 추세를 생각해서 접근해 가는 것도 크게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뭐 기술적으로 본다면 이제 그동안 한 4, 5개월 동안 진행되어 왔던 박스권을 이제 막 벗어나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단기 변동성에 대한 우려만 없다면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반딧불이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관심을 주문을 하셨는데, 그거 말고 뭐 또 하나 없을까요? 왠지 삼성전자는 좀 무섭다, 너무 비싸, 그런 종목 분들께 추천이요? 한 주를 살 돈이 없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아, 그래요? 종목 추천을 하시라고 말씀하시면 네. 삼형전자를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삼형전자. 삼형전자. 삼형전자는 제가 그 기업 IR을 직접 다녀온 종목입니다. 성남 직접? 상대원동에 있는 회사인데 네. 공장 부지도 그 1공장, 2공장 합쳐가지고 한 2만 평 정도 되는 걸로 기억하고 어이구, 2만 평택 평. 공장까지 또 있는 그런 자산가치 우량주인데 네. 실제 BPS가 한 2만 원 정도 되는 그런 업체고요. 그러니까 자산 재평가하기 이전에 그 가치만 가지고도. 근데 지금 13,000원 초반을 기록하고 있는 이제 그런 종목군인데 IT 경기 회복, 특히 이 LCD TV가 계속적으로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 삼형전자에서 만들고 있는 이 콘덴서, 특히 이 최근에는 그 슬림형 콘덴서의 매출 비중이 상당히 증가가 되고 있고, 특히 이번 2분기 때는 그 이 통신 그 어떤 장비 부분에 대한 어떤 기업 구조조정까지 마친 그런 종목이면서 재무구조도 우량하고요. 네. 그런 그 논리로 볼 때 올해 한 200억 정도의 단기 순이익도 역시 추정되고 있고, 이러한 그 업황 호조세는 내년 후년까지 계속될 것이라 이런 전망, 특히 기업 그 탐방을 갔을 때 전무이사까지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내년 후년까지 계속된 경기 호조로 인해서 어떤 굉장한 자신감을 갖고 이 삼형전자 자기네 어떤 프라이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런 논리로 볼 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한 중장기적으로 한 6개월 정도 목표치를 둔다면 적어도 한 25,000원 정도는 충분히 상승하지 않겠나. 이렇게 장기 추천을 좀 하고 싶습니다. 삼형전자입니다. 삼형전자에 대해서 또 장기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성남시 중구 상대원동. 거기 땅값이 이제 한창 오르기 시작하는 데인데 거의 2만 평은 땅값이 얼마야. 자, 그리고 증시 뉴스를 이렇게 보니까 제야고수 윤준서 프로가 추천한 저평가 종목은 뭐다 삼형전자 또 들어와 있다는 뉴스도 살짝 들어와 있네. 제야에서 이렇게 뛰시는 그 전문가분들께서도 이제 굉장히 좋게 보시는 기업인 것 같습니다. 참고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지금까지 그 하이리치의 최고의 전문가 네 분과 함께 지금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역시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자, 먼저 오늘 상품을 받으실 두 분을 추첨을 했습니다. 1번 조승재님께 기관과 개인들이 들어와 역시 최고점에 도달할 수 있다고 봅니다라고 의견을 주신 5452번님, 그리고 반딧불이님 연락처 좀 꼭 가르쳐달라고 하신 4527번님 연락처 대신 상품권 제가 날리겠습니다. 대신 좀 받아주시기 바라고요. 자, 하이리치를 7일 동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상품 받으실 수 있고요. 자,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서는 3일간 하이리치를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이용권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많은 공부를 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고수만만 오늘 특집으로 꾸며봤습니다. 과연 이제 100억 부자가 주식 투자를 되기 위해서는 어떤 업종에 대해서 또 어떤 종목에 대해서 집중해야 돼만 되는가, 그런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오늘 많은 업종과 많은 종목에 대해서 이 전문가분들께서 지금까지 여러분께 풀어주셨으니까요. 이제 소화를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몫이라고 봅니다. 자,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네 분의 전문가는 조승재님, 리얼님, 반딧불이님, 솔로몬님 네 분이셨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네, 오늘 고수만만 특집으로 꾸며봤고요.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본격적으로 고수 서바이벌과 또 고수만만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6시부터 시작되니까요. 여러분께서 많은 참여 또 많은 시청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